그 문장을 실제로 쓰면서 SNS 계정이 1000명, 2000명, 10,000명, 막 20,000명 순수익 기준으로도 1,100만 원 정도를 12월에 벌어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재미있으실 거고 게임하는 것처럼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식가는 리치파크 네, 오늘은 리치파크님을 처음으로 제 채널에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플래너에 굉장히 진심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플래너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파악해보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리치파크님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리치파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플래너 혹은 독서노트, 독서대, 문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 판매자이기도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실제로 독서대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제품들이 웰메이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면 네. 목표를 종이에 직접 쓰면서 이뤄가고 계시던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먼저 목표를 종이에 적고 난 이후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제가 잃었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번역 준비하면서 계속 썼던 문장이 SNS 채널을 키우고 퇴사와 동시에 월 500만 원을 벌어보겠다라고 그 문장을 한 1년 내내 계속 썼어요. 네. 처음에 이 문장을 쓸 때만 해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1명 계정이 없었죠. 네, 새로 네. 막 만든 시점이었고, 그 문장을 실제로 쓰면서 SNS 계정이 1000명, 2000명, 10,000명, 막 20,0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고 그 500만 원 벌고 싶다 이것도 1000만 원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22년도 11월 30일에 전역을 했고, 전역과 동시에 SNS 팔로워 그 당시 24,000명 0에서 이렇게 모았어. 순수익 기준으로도 1,100만 원 정도를 12월에 벌어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자신감을 얻어서,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실제로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이 문장을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썼던 거예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책 제목이 그때 없으니까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자기계발의 정석이라고 일단 써놓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보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진짜 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제목이 나왔을 때 이렇게 했고, 처음에는 그냥 서점 가서 지인한테 나 하나 찍어줘 라고 해서 그냥 아무 책 들고 네. 이거를 이렇게 입힌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가서 제 책 부자들의 서재 베스트셀러 걸려있는 걸 들고 실제로 사진을 찍었죠. 목표 적는 거랑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 혹시 하시나요? 네, 저도 매년 하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만다라트로 목표를 적고, 그거를 저도 10년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10년 계획을 3년 만에 다 이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10년 후가 사실 퇴사였거든요. 진짜 목표를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다. 네, 정말 신기해요. 시각화를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각화가 주는 매력, 효과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목표를 종이에 적고 시각화를 하면 왜 이루어지냐면, 우리 뇌에 라스라고 하는 망상 활성계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1분에도 수많은 정보, 소음 이런 게 다 머릿속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머리에서 필터를 해주지 못하면 거의 머리가 터지겠죠. 과부하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걸러주는 게 이제 망상 활성계고, 혹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칵테일 파티 효과가 뭐냐면, 레비티비님이랑 저랑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 갔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게 무슨 내용인지는 내 귀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저기 멀리서 레비티비님 이렇게 부르면 들릴 듯 말 듯 얘기를 해도 내 거에 대한 건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중요하지 않은 건 안 들리고 중요한 건 들린다. 이걸 이제 라스가 걸러주는 건데, 매일 목표를 쓰는 사람들, 그걸 시각화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일단 기본 필터 값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시로 정말 쉽게 들어드리면, 사고 싶으신 가방이나 아니면 뭐 차가 있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벤츠 E클래스를 사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신기하게 그 차밖에 안 맞아요. 보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차를 바꿨잖아요? 그럼 나랑 똑같은 차밖에 안 보여. 맞아요. 너무 네. 신기하다. 샤넬백 사고 싶으면 샤넬밖에 안 보여. 네. 그런 게 이제 라스가 주는 효과이자 칵테일 파티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저는 매일 새벽에 적고, 뭐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내고 하니까, 뭐 산책을 하다가도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내 꿈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모를 해놓거나 이렇게 나한테 흡수를 하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이나 포인트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면 그걸 다 지나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표를 적으라는 거고 시각화를 하라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걸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를 꼭 적으셨으면 적어라. 좋겠다. 그걸 한번 적음으로써 하루가 달라져요.
이게 적는 게 이게 타이핑도 있는데 직접 종이에 적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 소리를 많이 들었고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좋은 것도 아날로그가 있고 네, 실제로 우리 좋죠. 두뇌가 적는 거를 더 잘 받아들여요. 여러 실험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러니까 집단을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그냥 타이핑 디지털로 적은 사람들과 손으로 이렇게 적은 사람들의 그런 기억 정도, 얼마나 더 오래 기억하는지를 테스트했더니 월등히 손으로 실제로 적은 적는 게 적고 말하고 보고까지 하면은 더 올라가는 거고 행동까지 하면 더 기억에 남는 거고 그 학습의 원뿔이라고 내가 이걸 수동적으로 참여하냐 능동적으로 참여하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 기억 정도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단 타이핑이 낫고 네. 타이핑보다는 그거보다는 수기로 손이 쓰는 게 좋다. 낫다. 그러면 여기 플래너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건가요? 맞아요. 제가 군인 때 쓰던 필통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직접 적었어요. 대박.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저도 엄청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 정말요? 네. 제 플래너에 항상 이게 다 써있거든요. 이 습관을 통해 좀 성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 이 습관을 매일 할 수 있도록 플래너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처음에 이거의 시작은 제 군대 있을 때 업무 바인더였어요. 저는 업무를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잘하셨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좋은 평가를 군대에 있을 때 당시 받았었는데 그때 제 비결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목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 높음, 우선순위 낮음으로 일 처리를 했어요. 네. 근데 군인들은 대대장님 네. 그런 분이 시키는 말이 1순위거든요. 그쵸. 그것만 굉장히 맞아요. 잘해도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네. 우선순위에 항상 대대장님 말씀을 항상 적어놓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어려운 것도 어떻게 해서든 해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부대에선 대대장님 말이었는데 내 인생에서는 나에게 우선순위인 거, 네. 내 목표와 관련된 거를 먼저 해내면 네. 좋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바인더를 똑같이 만들러 간 거죠. 매일의 습관, 매일의 목표, 감사일기 그러네요. 네, 이 필요한 것들을 써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썼더니 월 1,000만 원이라는 수익도 벌게 됐고 없던 SNS도 만들게 됐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점점 발전을 하네요. 좀 굉장히 허접했다가 조금 덜 허접해진 걸로 가고 이제는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고 26년 거는 더 예쁘게 또 나올 예정입니다. 안에 포맷은 다 똑같은 건가요? 포맷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좀 추가를 했고 26년 거부터는 이제 습관 트래커라고 하죠. 오늘 거 동그라미 세모 X 이게 비율 체크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직접 쓰다 보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플래너는 많이 사잖아요. 특히 새해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쓰다가 백지가 돼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꾸준히 쓸 수가 있나요? 저는 22년도 3월에 이걸 만든 이후로 단 한 칸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오. 네, 딩딩 갑니다. 진짜 다 있네요. 네, 한 칸도 안 빠졌어요. 이게 안 빠질 수 있는 비결이 네. 뭐냐면요. 루틴이에요. 루틴.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성과가 나는데 이 반복이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저만의 새벽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루틴에 이 플래너를 쓰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멀리 여행 가실 때도 챙겨가서 그 루틴을 하시는 건가요? 네, 신혼여행 갈 때도 챙겨가고 해외여행 갈 때도 챙겨가고 항상 플래너는 무조건 팁이네요. 네.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대단하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장점? 꾸준함. 너무 행동도 좋은 제가 느리고 그런- 똑똑하진 않거든요. 스마트함과는 거리가 먼데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냥 계속하는 거. 저도 그게 너무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몇몇 분들 혹은 이제 만나는 분들이 꾸준함도 재능이라고 네, 말을 진짜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 루틴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루틴들을 하시나요? 4시 반에 일단 딱 일어나는데 네. 전 휴대폰을 거실에 두거든요. 음. 거실에서 알람이 울리니까 이렇게 손을 아. 뻗어도 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가서 알람을 끄고 그 다음은 바로 이제 네. 양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은 목표 한 문장 쓰고 명상을 하고 플래너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써 내려가고 그 계획에 맞게끔 우선순위 먼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명언 중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는 대로 생각하게 생각한다. 된다 네.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아침에 생각 설계를 하고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죠. 이 노트랑 이 노트의 차이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제 플래너 계획 쓰는 거고요. 그래서 월간 계획을 이제 주간 계획, 뭐 일일 계획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랑 확언. 요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뭔가 핑계가 아니라 방법이 보이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학원을 쓰다 보면 사라져요. 나는 잘 할 수 있어. 네. 잘 해내왔어. 요게 이제 플래너고 요거는 원래 그냥 이게 빈 노트예요. 네. 그냥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런 빈 노트인데 요것도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쓰고 싶어서 쓰고 학원 쓰는 그런 노트. 그래서 이렇게 목표 쓰는 거, 플래너 쓰는 거, 명상까지 하면 새벽 5시. 그리고 이제 러닝을 네. 하시고. 5시에 이제 달리기 하러 나가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달리고 들어와서 이제 씻고 독서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독서를 많이 했었고 요즘은 제가 아까 인터뷰하기 전에도 막 사업 고민이 많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런 고민을 해요. 책도 읽고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고 저만의 공부 이걸 한 아침 7시 정도까지. 아주 추운 날에도 러닝을 꼭 하시나요? 네. 새벽에 러닝을 할 때 추울 때가 더 재밌어요. 봄, 여름 날씨 좋을 때는 네. 러닝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 없어요. 없어요. 그쵸. 특히 새벽엔 정말 없는데 고요한 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뛰는- 세상을 뭔가 이 누비는 그 느낌이 어. 좋아요. 날씨 좋을 때보다 날씨가 안 좋고 추울 때가 난이도가 더 높잖아요. 네. 난이도 높은 거를 해내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잠은 몇 시에 주무세요? 10시 전에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때로는 일하다가 막 늦어지긴 네. 하는데 한 9시 반 정도에 좀 자는 편입니다. 더 일찍 자려고 막 할 때도 있어요. 이게 4시 반에 일어나는 콘텐츠를 만들면 뭐 일찍 자는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잠을 왜 이렇게 조금 자냐 뭐 저러다 뭐 일찍 죽는다 치매 걸린다 어머, 네. 그냥 일찍 자고 뭐 일찍 일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제 새벽 루틴입니다. 루틴. 나만의 루틴이 있다는 게 진짜 든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루틴을 가지고 플래너를 쓰시잖아요. 네. 이걸 쓰면서 깨달은 점이 있을까요? 플래너를 쓰기 이전과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좀 많이 더 나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도 많이 나아졌고 뭐 예전에는 될까? 해볼까? 막 이런 정도의 마인드였다면 네. 요즘은 하면 되는구나. 오. 내가 마음 먹으면 해낼 수 있어. 실패를 몇 번 마주할지언정 언젠간 해낼 거야. 이제 맞아요. 이런 성공 경험들, 그러니까 작은 네. 성공 경험들이 이렇게 쭉 쌓이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자 깨달은 점이고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 해본 적 있죠? 어떤 저는 게임? 보드게임 같은 거 좋아해요. 전략 컴퓨터 세우는 게임 거. 안 해보셨나요? 컴퓨터 게임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 저도요. 카트라이더. 메이플 스토리 약간 중독자였는데 아. 그런 게임과 이 인생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이 플래너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또랩 때는 몬스터 잡아도 잘 안 잡히고 또 센 몬스터 잡으면 막 미스 뜨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내다 보면 레벨이 올라가고 좀 더 센 몬스터 잡을 수 있고 네.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 레벨은 저기 올라가 있고 예전에 네. 할 수 없었던 거 예전에 가지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작은 것들을 해내다 보면 작년에 내가 이걸 몰랐는데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치가 커지다 보니 몸값, 벌어들이는 돈 이런 것들 자체도 올라가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막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좀 게임 같다? 게임 같다.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인생이 참 하나하나 퀘스트가 있고 이거를 깨가는 내가 점점 성장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감이 쌓이고 좀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외부의 그런 바람에 덜 흔들리게 네, 되고 네, 단단해지고 그런 것도. 올바로 네. 서는 느낌? 요즘에는 된다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아. 큰 힘이 된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좋은 말인데요. 나는 될 거야. 된 나를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플래너를 잘 활용해서 내 인생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 드리면 총 4가지 정도인데 네. 첫 번째는 목적에 맞는 목표 정하기. 근데 목표를 사람들이 이제 새해에 막 정하잖아요. 네. 누구 따라서 야, 쟤 뭐 1억 벌 거래. 이러면은 이제 그거 따라서 나도 1억 벌래. 누구 따라서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방향이 어디인가를 먼저 알고 그것과 연관된 목표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재미있고 원동력, 동기부여도 생기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1단계고 두 번째는 쪼개기예요. 그럼 1년 목표를 먼저 세우고 나서 네. 이걸 기반으로 1년이 몇 달이죠? 12달이. 나누기 12를 하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얼만큼 정도 해야겠다가 나와요. 그럼 또 그거를 한 달 4주나 5주로 또 쪼개면 이번 주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목표를 바탕으로 이번 달 목표를 세우고 이번 달 목표를 바탕으로 이번 주차의 목표를 세우고 네. 이걸 또 7등분을 하면 오늘 할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기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쪼개기가 근데 정말 너무 중요하고 쪼개기를 잘 하면은 사실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그 네. 퍼즐 조각들을 뿌려놓고 하나하나 맞춰가면 되는 네.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루틴 만들기인데 저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이제 뭐 레비테비님도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신만의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무엇을 해야 이걸 이룰까? 를 생각해보면 네. 예시로 1년에 50권 책 읽기를 목표로 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이룰 수밖에 없는 루틴. 그쵸. 하루에 45분 독서를 하면 이걸 이룰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게 도출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루틴을 만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은 다 습관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루틴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루틴 그리고 나의 계획을 머릿속으로만은 절대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래너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쓰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오늘은 달성했는지 체크를 하다 보면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잘 해냈네. 그리고 또 때로는 오늘은 조금 잘 못했네 하고 네. 반성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중간중간 체크가 없다면 이 전체적인 완주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방금 이 4단계로 하다 보면은 플래너도 빠짐없이 쓰게 되실 거고 원하는 것도 단계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거다. 보통 근데 새해라고 해서 부푼 꿈을 가지고 큰 목표를 많이 세우잖아요. 아, 그쵸. 예를 들어 20kg 감량하기, 뭐책 100권 읽기 이렇게 딱 세웠다가 목표를 크게 가져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게 세우는데 맞아요. 또 나뉘죠. 목표 크게 세워라, 현실적으로 네, 세워라. 네. 일단 목표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세워라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좀 가능한 범위에서? 요거 제가 제 책에도 담았는데 레벨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한테 조언할 때 크게 네. 가지세요, 작게 가지세요 이렇게 조언을 할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메이플로 치면 랩이 몇인지를 보는 거예요. 초보자면 아직 잃어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무리한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엄두가 안 나서 네.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되는 조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거라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몇 번의 스텝을 밟아봤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크게?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죠. 저희는 더 크게 꿈을 가져야 되고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면 레벨이 좀 높아졌으니까. 오, 그렇군요. 네. 레벨에 따라 또 적용되는 게 다르다는 게 좋은 인사이트네요. 그러면 목표를 세웠어요. 플래너를 체크를 하는데 칭찬받는 날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못하는 체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어지지 않고 펼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힘들 때. 네, 내가 이걸 쓰는 게 나 못했어 이렇게 되는 이런 성취에 대한 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내 실행을 극으로 높여서 달성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이 지점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안 맞으면 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꿈은 저기 그쵸. 있는데 현실은 계속 여기 있고 이게 네. 안 돼. 괴리가 너무 크니까 불행해지는 거고 이게 이렇게 맞던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뿌듯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서 하루하루 더 업그레이드된 나를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각성하고 동기부여 제대로 받고 루틴 조금 더 늘려서 내가 더 스텝을 크게 밟거나 아니면 아직은 내가 그 레벨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목표 재점검, 중간 점검 있잖아요. 네. 중간 점검이나 이런 칸들에 조금 하향을 해서 전체적인 걸 좀 낮추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너무 크게 잡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걸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게 더 많은 실행력을 낳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성취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더 네. 이제 내가 신나서 네. 그렇게 신나버리면 남이 말려도 이제 하게 되는 경지에 그럼요. 그쵸. 그냥 재미있게 하는 거죠. 네. 게임처럼. 이제 올해가 별로 남지 않았잖아요. 그쵸.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눈 감았다 뜨면. 그러니까요. 2025년을 잘 보내주고 2026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성장을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께 팁을 전해주신다면 모든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부와 가난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도 생각이 만드는 거고 가난도 생각이 만드는 거고 성공도 생각이 만드는 거고 실패도 생각이 만드는 건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좋은 조언을 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난 안 돼. 요즘은 안 돼. 우리 세대에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딱 막히는 네, 느낌이네요. 시작부터 막히는 거 스스로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열어두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 믿어도 될까 말까인데 안 믿으면 네, 당연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단을 하셔라. 그러니까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결단한 시점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조금 더 올라서 보고 싶다. 이런 결단을 한 시점이 변화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변하겠다는 결단을 가지셔라.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뭐 플래너를 쓰면서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매일 보시고 원하는 것도 한번 써보시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정한 다음에 살아가면 되게 하루하루가 재미있으실 거고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모토가 짱구 같은 삶을 사는 거였어요. 하루하루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이 펼쳐질까라는 삶을 살고 싶다 보니까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루틴이 싫었어요. 그때는 반복되는 삶, 단순한 반복 이게 저는 내 인생과는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살고 루틴을 많이 적용하고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게 루틴 속에서 그 도전할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짱구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이제 기반에는 루틴이 있어야지만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게 돼서 루틴이라는 게 하루를 통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순간을 통제하는 거라 충분히 짱구 같은 삶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미소가 되게 짱구 같네. 말씀하시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고 있나 보네요. 짱구처럼.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2026년 플래너가 출시가 될 거예요. 이것만 잘 쓰셔도 원하는 거 이루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매일 행동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2026년 성공 플래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잘잘 돈 많은 관심 잘잘잘 돈과 성공 플래너 많은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레빗데빗과 리치파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와. 다음에 만나요.